자, 뒤쪽 유형 몇 개만 더 나가보죠. 자, 유형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4번 문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유형 4번은 우리 앞에서 함수 극한값 할 때 미정계수 만들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만 연속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함수 fx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 그죠? 1이 아닐 때랑 1일 때. 근데 얘네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야. 아,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건 당연히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함수값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로? b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지? 극한값은 어디서 찾아주면 되냐면 x가 1이 아닐 때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어쨌든 1은 아닌 거잖아, 그죠? 당연히 극한값은 이 위쪽에서 극한값을 찾아주셔야 돼. 맞나요? 그럼 얘네 두 개가 어떠면 돼요? 같으면 연속이잖아, 그죠? 그 식을 한번 내가 써볼게.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은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3이 나올 거고요. 함수값은 b. 이러면 우리 앞에서 얘네들의 극한값이 b가 될 때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죠? 당연히. 그리고 극한값 보면 분모가 얼마가 될까요? 0이 돼요. 이게 기본이야. 우린 맨날 0분의 0꼴을 보게 될 거라고 했잖아, 그지?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a 값을 찾아줘도 되고, 또는 얘네가 무조건 뭘로 이렇게 묶일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상수항이 3이니까 이거는 x 플러스 3이 됐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a 값은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 0이 되는 게 지워지고 x에 1 들어가면 b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 계속 해봤던 계산들인 거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157번 이런 거 비슷한 문제고, 158번만 볼까? 158번은 절대값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쪼개졌네. 그럼 불연속인 구간, 우리가 불연속 의심되는 데는 함수가 끊어지는, 함수가 정의가 달라지는 데가 항상 의심되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누구랑 누구를 조사해야 될까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그치? 마이너스 3이랑 3에서를 조사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쁘게 나눠 놓는다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x 플러스 2로 나오고요. 뭐라고 썼냐? 왜 3이라고 하고 숫자는 1이라고 썼냐?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서는 요 함수가 2차 함수가 가는 거고, x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그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다시 요걸 따라오니까 a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맞나요? 얘를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대충 해석을 해볼게. 마이너스 3이랑 3에서 하나는 이런 모양의 직선이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그치? 그럼 그 사이에 있는 2차 함수가 얘네를 이어지는 모양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연속이 된다는 거야. 맞나요? 실제 풀이는 너네들이 직접 해보시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한번 보여준 거고, 이런 그래프의 움직임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지금 문제는 이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 애들인데 그래프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프를 계속 미친듯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애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나머지 문제들,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보이는데 한 번은 풀어보고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163번. 여기는 이 꼴만 잘 보면 되는데 얘네가 이미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된대요? 연속이 된대, 그지?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fx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fx만 남기고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넘기면 되죠? 넘기지 못할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넘기지 못할 때가 혹시 있을까? x가 1이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때는 x가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근데 fx가 연속이라면
그럼 1일 때 함수값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때 함수값을 우리가 b라고 하면 연속이니까 또 얘네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좀 전에 유형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좀 전에 유형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만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1에서 함수값을 우리가 b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치? 여기도 이해되시죠? 위쪽 인수분해 돼야 되니까 a값 눈으로 봐도 뻔해요. 그죠, 서혁아? a 얼마 나와야 돼요? 3 나와야 돼요. 그럼 x-를 x-3으로 묶이겠죠? x-를 꺼졌겠죠? x에 1 넣으면 -2 나오겠죠? 그래서 b는 -2. 함수값 구해라니까 f1의 값 함수값 구하라니까 -2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요 정도 식은 눈으로 보고도 끝날 수 있나? 모르겠어. 눈으로 보고 굳이 안 끝내도 돼요.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풀리는 패턴이 뻔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얘네 어차피 똑같은 패턴, 우리가 극한에서 구하던 문제랑 계속 같은 패턴으로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167번 넘어갑시다. 두 함수 fx, gx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는 1차, gx는 2차인데 다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애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fx, gx 둘 다 다항 함수네, 그죠? 당연히 둘 다 모두 연속인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지? 그럼 연속인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단! 누구만 조심하면 된다고?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는지. 그럼 봐봐. fx, x가 얼마일 때 0 돼요? 5. 그럼 fx가 분모로 가 있는 건 무조건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5에서 연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3번도 분수식이잖아요. 그럼 답이 두 개인가? 아닐 수도 있고요. gx 봅시다. gx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판별식 한번 때려볼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그래프 보면 이렇게 공중으로 붕 떠 있는 그래프야. 얘네들은 항상 0보다 어떤 애들이야? 큰 애들이야.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gx는 분모에 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럼? 없어요. 0이 되지 않잖아. 항상 0보다 크잖아. 항상 0보다 커도 되고 항상 0보다 작아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gx는 누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이런 식이 나오면. 그러면 분모에 가도 문제가 있다 없다? 이 함수를 불연속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는 그 나누는 것만 신경 쓰면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넘어갈래용. 유형 7번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fx,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누가 분모로 가 있어? gx가 분모로 가 있어. 그죠?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 gx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분모에 가 있는데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g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위로 붕 떴다는 얘기죠. 최고차항 1보다 크니까.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되는 애들일 거고요. 어쨌든 풀이는 똑같아요. 실근을 갖지 않으면 되는 거죠. 판별식을 쓰면 4분의 1이 있을까요? a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루트 범위까지 유리화하면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이거 구하는 거 어려운 포인트 아니고요. 우리는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죠? 쭉쭉 나가네. 이제 최대 정리네. 그럼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최대로 좀 나갈까? 조금만 설명만 할게요.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또 설명하고 계속 너네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많아질수록 설명을 2번씩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최소 정리는 근데 어렵진 않아요. 뒤에 밑에 있는 사이값 정리 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최소 정리는 뭐냐면 요 친구가 전제 조건, 깔린 조건.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된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래요. 이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프가 안 끊어진다면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구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요 안에서 그래프가 끊어지지만 않고 움직이면 뭐 이 얘기예요. 양쪽에 등호가 있는 게 그리고 중요 포인트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이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크게 안 중요하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증명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크게 너네들은 신경 안 쓰고 문제를 풀어도 별 상관없는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 이게 뭐냐면 이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가 안 끊어지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제일 높은 데가 있을 거고 제일 낮은 데가 있을 거란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거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도 이게 연속이 아닌 경우를 예를 들면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갈 거야. 만약에 이 닫힌 구간에서 fx 그래프가 끊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가장 간단하게 가장 단순한 그래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고요. 여기서 끊겼고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합시다. 얘네들은 제일 높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높은 값이 분명히 요쯤 어디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값이 지금 빈 동그라미가 돼 있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얘를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최대값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없다고. 분명히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최대값 10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10 말고 바로 그 아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9.999 그쯤 어디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최대값이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이 되는 거야. 오케이? 최소값은요? 있어요. 여기는 동그라미가 쳐 있으니까 제일 낮은 거 여긴 거 보이잖아, 그죠?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없다는 아니야, 당연히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존재한다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예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끊기고 뭐 여기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다 존재해요. 그래프가 연속이 아니라도 분명히 제일 높은 데가 여기 있는 거 확실하고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죠? 이런 애들은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 연속이 아니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연속이 아닐 때는 우리가 굳이 따질까 안 따질까? 안 봐. 그러니까 연속이 되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이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닫힌 구간 양 끝을 막아놓은 이유는요, 함수가 이번에 똑같이 a, b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시다. 열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갈게. a, b 양쪽 끝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열린 구간이 됐으면 연속이긴 하지만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인데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빈 동그라미 제일 위에서 빈 동그라미니까 최소값도 없죠. 이렇게 되니까 열린 구간이어도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막혀 있어야 돼요. 양쪽 끝이 막혀 있어야 되고 거기를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됐다면 가장 극단적으로 이런 모양의 상수함수를 들이밀어 놔도요, 이렇게 놔도 이거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값이 만약에 5야 그럼 최대값 5고요 최소값도 5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수함수라도, 근데 우리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다루진 않는데 이런 경우를 아예 상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돼도 우리는 최대값 5, 최소값 5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속이면 닫힌 구간, 양쪽 끝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그 구간에서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이 존재, 최소값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내용이 다고요. 이 내용은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가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도 거의 요새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사이값 정리도 설명하죠. 사이값 정리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얘기예요. 우리 마을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리버가 이건가요? L인가? R 맞나? 야, 난 영어 공부한 이거 맞아? 맞아. 미안해. 그렇게 무시하듯이 웃지 마. 우리 엄마한테 흘릴 거야 너. 자, 강이 있고요. 윗마을에 A가 있고요. 아랫마을인 B가 있어. 이 사이값 정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A 마을에서 B 마을에 가는데 강을 안 건너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이걸 평지 2D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평지야. 공중으로 이렇게 뛰어넘어 이런 거 없어. 내가 A-에서 B마을 가려면 무조건 최소한 강을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 건너야 돼요. 이게 아니요.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는 그래서 뭘 보냐면 FA가 여기 찍혀 있잖아 지금, 그죠? A마을 여기 있고요. B마을이 여기 있다면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림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중간 FA랑 FB 함수값 있잖아. 이게 윗마을의 높이, 아랫마을의 높이고요. 그 사이에 강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반드시 이 강을 무조건 한 번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지나야 된다고.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갔니? 밑에 요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요 얘기예요. FA가 있고요. FB가 있어요. 여기에, 그치? 요 사이에 있는 임의의 K 값이야. 어떤 값이라도 상관이 없어. K가 지금처럼 요 라인에 있어도 상관없고 요보다 조금 더 낮은 라인에 있어도 상관없고 요 라인에 상관없고 누구 사이에만 있으면 A랑 B 사이에만 K 값이 존재한다면 이 사이에서 K 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함수가 지나갈 때 무조건 여기를 적어도 한 번은 지금 안 지난 건가? 아니죠. 이거 연장하면 여기서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란 말 써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지난다. 무조건 한 번은 지난다. 2번, 3번 지나는 거 관심 없는데 어쨌든 무조건 한 번은 지나요 라고 하는 게 사이값 정리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어디를 쓰냐, 뭘 쓰냐면 주로 실근의 개수를 찾는 데 써요. 실근의 개수를 찾는다는 건 요 K라인을 뭘로 봤다는 거냐면 X축으로 봤다는 거야. 그치? Y = 0을 봤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윗마을, 아랫마을은 뭘로 판단한다면 X축의 아랫마을은 함수값이 뭐가 되겠어? 음수. X축의 윗마을은 함수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fx가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f1이 마이너스 뭐 그냥 대충 점으로 찍을게. f2가 1, f3이 마이너스 2, f4가 2라면 fx = 0은 x가 1부터 4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해를 갖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윗마을, 아랫마을이 보이잖아. 윗마을, 아랫마을이 끊겨지지 않고 연속이라면 이렇게는 무조건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최소 몇 번은 지나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3번은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무조건 3번은 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더 많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적어도 3번은 지날 거라고. 그럼 요 사이에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생길 거다? 3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사이값 정리를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에이, 이 정도 떠들었으면 문제 풀죠 우리. 숙제를 늘려봅시다. 쭉쭉쭉 넘어가서요. 쭉쭉쭉 유형 8 갑시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요,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간혹 나오고 그 외적으로는 우리한테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최대 최소 정리는 굳이.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파악하는 요 정도로만 문제가 나오고 난이도가 중간 난이도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그래프 보는 아주 쉬운 난이도 문제 또는 최대 최소 정리를 활용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나오는데 그럴 경우 너네가 접할 일은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 문제집이 뭐죠? RPM 따위의 문제집에서는 절대 보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니까 그냥 RPM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보게 될 거예요. 173번 문제 봅시다. 함수 정의되어 있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불연속인 x의 개수 봐봐, 나머지랑 섞어서 나와. 이렇게 단독으로 최대 최소가 나오지도 않아요. 1번 불연속인 x의 개수 몇 개? 2개 딱 보이나요 눈에? 어디랑 어디? 0이랑 1에서 그래프 끊겨 있는 거 눈에 딱 보이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 1인 것도 보이죠? 두 번째도 맞는다. 1로 갈 때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맞나요? 이거 이제 눈으로 보고 딱딱 나오나? 좌극한 얼마? 3, 우극한 1. 이런 거 이제 함수 값이랑 x 값이랑 안 헷갈려요? 이게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극한값이 함수값이라는 거. 그리고 4번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마이너스 1 잘랐어, 2 잘랐어, 요쯤이 되겠죠? 이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네. 최소값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제일 작은 데가 여기로 보여. 근데 등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최소값 안 나와. 근데 거꾸로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는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분명히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데 그 문제가 실제 문제에서 막 디테일하게 적용되진 않아. 그러니까 연속이어도 최대값 생길 수도 불연속이어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어쨌든 4번이 틀린 답이죠.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해서, 그쵸,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부터 0까지, 여기는 이미 연속이 됐네. 그죠? 구간 안에서 전부 다 연속이 됐으니까 당연히 최대값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포인트 없는 것 같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9번. 방정식 어쩔구 저쩌구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 구간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얘네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걔네 전후에 분명히 한 번은 함수값이 뭘 찍을 거고 양수를 찍을 거고요. 실근이 여기서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언젠가는 양수값, 언젠가는 음수값을 찍을 거라고. 앞에서 양수, 뒤에서 음수인지, 앞에서 음수, 뒤에서 양수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반드시.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그 구간의 앞뒤의 값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나온다는 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곱해서 0보다 그래요.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실근이 생기는 구간의 전후에서 두 함수의 곱이 0보다 어떻게 되면 작으면 그 사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큰지 작은지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어디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해되나요? 자,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 넣고 함수값 볼까? 여기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가고 있거든. 숫자 하나씩 넣으면서 양수, 음수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2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어쨌든 음수 나오겠네. 그죠?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네, 음수 나오네. 둘 다 음수, 음수죠. 그럼 이 구간에서 실근이 안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생길지도 몰라요.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면 그냥 음수, 음수인 것만 보면 이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올 수도 있거든. 이런 실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얘네는 몇 개밖에 없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무조건 안 생긴다는 건 아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제 0, 1 구간 볼게요. 0에서 음수 나온 거 확실하고요. 1 넣으니까 얼마 나와? 2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면 또 음수네. 여기서도 실근 안 생기겠죠 그럼? 1에서 음수고요. 2 대입하니까 16 빼기 4 빼기 2 빼기 1이면 무조건 양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1에서는 음수 나왔고 2에서는 함수가 양수를 찍었다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1, 여기가 2라면 1과 2라면 여기서는 분명히 음수를 찍고요. 1에서는 분명히 음수 찍은 거 확인했고 2에서 분명히 양수를 찍은 걸 확인했다고. 그럼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건너가야 되잖아. 그래프가 안 끊겨야 되니까. 이런 무조건 강을 한번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실근이 생겨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배고파. 뭐 뒤에 되게 많네? 오호, 숙제가 많겠죠. 오호. 유형 10번. 사이값 정리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네 또. 자, 10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속력을 측정했대요.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사이에 자동차의 속력이 몇 킬로인 구간? 95킬로인 구간. 이게 우리의 강인 거야. 그죠? 처음 10시에는 얼마나 찍었어? 95보다 위에요, 아래요? 아래죠. 아래. 두 번째에서는 87도 아래, 90도 아래, 83도 아래. 뭐야? 98만 위, 55 아래네. 그죠? 그러면은 95라는 각 라인이 있었을 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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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이렇게 찍은 거라고. 맞나요? 그럼 95였던 적은 최소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맞아?
이해돼? 이거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95였던 적은 최소 2번 있었을걸. 그 이상은 난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얘는 최소를 물어봅니다. 최대 몇 개 이렇게 못 물어봐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건 뭐지? 합성.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 같으니라고. 이거 남겨둘게요. 너네가 이 문제를 풀고 좀 익숙해지면 요거 풀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